네, 지금부터는 지질공원 주효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식사를 하실 때까지 약 1시간 반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요. 네, 그동안 네 분 모셔보고 동향에 대해서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공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모실 분은 전남대학교 허민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KGGN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허민 교수님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네. 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공동대표이시기도 하시죠. 네, 여러분 박수와 함께 교수님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창환 교수님께서 정말 어려운 대한민국 지지를 쉽게 말씀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듣고 있으면서 보니까 여러분은 저희 학생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네요. 대답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알아듣고. 그런데 이 지질공원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구나, 오늘 또 실감했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 IGC 세계 지질학 대회를 부산에 개최하면서 6,000명의 세계인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또 여러분이 같이 행동해 주셨고, 그 1년 전에는 또 D-1 대회를 부산에 할 때 여러분들 그때 한마당에 같이 해서 성원을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KGGN,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KGN이 있는데 KGGN이 뭐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작년에 모로코 대회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가 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에서 GGN을 만드는데, 한국은 KGGN, 일본에서는 JGGN, 이런 식으로 그 나라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각 나라별로 지금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KGN은 국가지질공원이 포함되면서 그 나라의 지질공원인데, KGGN은 유네스코로 등록된, 유네스코로 인증된 것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만들어서 세계 지질공원의 대회에 함께 하도록 그런 조직을 또 새로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월에 5개의 유네스코 우리나라 지금 세계지질공원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결성을 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세계지질공원 유원회 네트워크의 한국 유원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맙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여러분의 KGN이 함께 또 같이 함께 동반 상승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문제는 슬라이드가 제가 3일 전에 중국 대회에서 발표하고 어제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슬라이드로 제가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런데 그 슬라이드를 오늘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2가지 죄송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슬라이드가 영어로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죄송한가? 죄송 안 하죠. 여러분 영어 또 잘하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나라에 지금 16개 국가지질공원을 다 포함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록된, 인증된 곳만 지금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함께 같이 또 노력해서 이제 유네스코 가는 방향을 가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좀 참고로 들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근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또 참고로 많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세 가지의 큰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정말 세계적인 학술 가치가 뭔가, 대표가 뭘까라는 이야기를 아주 짧게 했고, 두 번째는 현재 SDG라 그래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유엔도 정했지만 유네스코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디벨롭먼트 골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올해 1년 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보존, 컨서베이션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 이제 베트남에서 9월에 유네스코 카운실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2군데가 더 추가로 지금 거의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유네스코 최종 결정이 나면 단양하고 경북 동해안이 또 새로운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지능원으로 가입이 될 것으로 되고요. 현재 지금 우리 대청 쪽이라든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팀들도 함께해서 같이 또 움직이는 방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샘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창환 교수님보다 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 교수님은 편성암 전공이고 저하고 아주 친하지만 퇴직암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저는 가끔 싸워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어쨌든 이 한국인의 노력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리안 KGGP라고 했지만 UGGP라고 했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릴게요. 첫째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얼마나 중요한 세계적인 지질학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딘지, 그게 지금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척도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나라 갖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어떤 지질학적인 가치가 있느냐. 물론 지질학적인 가치에다가 역사, 문화, 인문, 고고, 생태 다 합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지질학적인 가치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단은 5개의 세계지질공원에는 대부분 중생대하고 신생대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청송이라든가 모둥산, 그리고 한탄강의 일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중생대에서 백악기 쪽으로 많이 가 있지만, 주로 이제 그 제주도가 가장 지금 이제 우리가 플라스토친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지금 한탄강에 또 필로 라바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전북 서해안도 지금 이제 여기 중생대로 주로 이제 태제감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변산반도가 유명하게. 그런데 또 전북에 있는 고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갯벌이 지정됨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또 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부분이,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등산도 지금 유네스코의 잠정 목록 지역도 있고, 고인돌이 또 유네스코 지역되어 있고 있어 유네스코하고 중첩된 지역에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지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내년이면 이제 그 단양이 또 고생대 쪽으로 커버가 될 것이고, 경북 동해안은 이제 중생도 약간 있습니다. 주로 경주 쪽에 포항 쪽이 우리나라 말하는 마이오세, 주로 한 2,500만 년 그쪽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걸 다 커버하기 때문에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대청도 소청도가 프리캠브리안에 또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커버들이 많이 될 것으로 믿고, 여러분의 다른 지역들도 점점 유네스코를 하면서 같이 다 묶어지는, 그래서 한반도가 적은 나라지만, 중국까지 커다란 나라가 아니고 적은 나라지만 조밀조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 지금 세계지질공원이 중국에 지금 이번에 40개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7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떨 때 뭐 중국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이 좁은데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은 워낙 대륙이 넓으니까 한다는데, 여러분이 자주 보지만 요즘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38개의 섬들이 하나의 우리 같은 프로빈스 주잖아요. 주들이 지금 다 하나씩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트남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지난달에
베트남 카오방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제 하노이에서 하롱베이 중심의 관광을 베트남 북부 쪽 연결하는, 그래서 동방 세계지일공과 그다음에 카오방 세계지일 연결하는, 거기가 지금 중국의 윈난성의 경계잖아요. 그런 지역으로 카르스트 지역 연결하는 이런 거 점점 지질 관광, 그래서 나라에서 굉장히 패턴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중국이 사실은 강하게 마운계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여기다 계시겠지만 중국은 우리나라 같으면 국토부가 관리합니다. 근데 정확히 국토부가 나눠져 가지고 국토 산림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정부를 컨트롤해요. 그리고 발표할 때마다 와서 그분들이 국장들 발표를 합니다. 본인들 직접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파워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배워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총력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리 여기 사무국에 또 오셨고 했는데 환경부가 많이 컨트롤하지만 환경부에서 오늘 같은 날은 환경부 차관 정도 오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면 서명을 받을 겁니다. 해서 우리 지질공원이 모름지기 정말 국가를 대표하고 지역을 보존하는, 그리고 지역민 함께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한번 힘을 합해서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질 한마당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희들 똘똘 뭉쳐서 강력한 힘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세계적 학술적 논문 발표한 곳을 중심으로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무등산에 있는 서유리 공룡 화석지는 세계 처음으로 공룡의 가속도 이론을 낸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룡이 발자국을 통해 가지고 워킹, 걸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트로팅, 캥거루 가지고 통통 튀었다, 러닝, 그 다음에 뛰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피드 가지고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 학생 박사과정 논문을 내면서 처음으로 공룡이 가속도 이론을 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룡이 뭔가를 발견했을 때 푹푹 뛰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런 가속도 이론에 대해서 논문을 만들어 발표했고, 그 논문이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도 잘 인정받아서 영화 다이노소 어드벤처에서 미국 20세기 폭소에서 만 영화에서 이걸 인용하겠다고 연락이 온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런 곳이 이제 우리 나라에서 곳곳에 공룡 발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같이 다 연구왕 테마를 묶어가지고 서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주로 우리나라에서 70%가 주로 조광류가 되어 있지만 제가 공룡도 전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유리만큼은 또 약 80%가 일단은 육식공룡의 발족이 많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화전 서유리에서 익룡 날아가는 그러한 그 파충류, 공룡, 익룡은 다르죠. 파충류를 이제 발견을 하면서 또 논문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또 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걸 뭘 말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해남에 보면 해남 이쿠누스 같이 가장 큰 날개를 펴면 12m짜리가 주로 백악기 후기에 살았다. 공룡 거의 멸망 시기에 살았다고 해서 알려졌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 작은, 지금 여기 레이저 포인트가 안 되죠? 안 나와요? 나오는데? 안 보이는구나. 여기 파란 박스를 보시면은 가장 작은 게 너무너무 적은 게 아주 밀집돼서 나옵니다. 밀집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이론을 또 깨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재밌는 거는 방금 보신 대로 밀집에 있습니다. 밀집이 있다는 거는 익룡이 날아와가지고 지금의 철새같이 한동안에 머물렀다가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이게 또. 그런다면은 중생대 백악기 때 아무도 몰랐던 익룡이 무엇인 건 알았는데, 익룡이 그러면은 날아서 뭐 어디 앉아가지고 뭘 먹고 어떻게 했냐 행위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죠. 그런 것을 밝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이제 곳곳에서 이런 사실들 많이 증명이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라든가 모로코라든가 그 다음에 그 나온 거. 근데 우리나라는 공교롭게 익룡이 세계적으로 가장 또 많이 나와요. 공룡 발자국 같이.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헤나미쿠누스가 제일 오른쪽에 있지만 가장 컸잖아요. 이건 가장 작은 게 또 나오고 중간 것들 가지고 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한반도에서 나오고 있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익룡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논문을 만들 때는 멀티 에이지 그래가지고 서로 약간의 나이가 다른 사람들끼리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또 좀 저희들이 좀 애매하게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같이 살았냐? 이제 아니면 아버지 엄마하고 살았니? 아니면은 좀 청년들끼리 해서 좀 나이가 먹고 작은 애들끼리 살았니? 이런 것을 최근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빠졌는데 지난달에 나온 논문에서 어른 애들하고 청년 이 정도는 그룹이구나 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데이터 통계, 발자국의 개수, 길이 전부 다 통계를 내가지고 그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논문이 이제 저희 박사과정 이번에 하게 하는데 학생이 지금 낸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하고 있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익룡이 날아다니면서 처음으로 군집 생활했다는 거죠. 같이 모여서 지금의 철새같이 그걸 지금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등산은 여러분이 지금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주상절리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상절리들이 이제 일단은 육각형의 주상절리에서 가장 크다 한쪽 면이. 그래서 7m 되는 육각형이 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을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연대 측정해 가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3단계의 화산 분출이 있었구나. 그래서 무등산에 950m 되는 광석대하고 1000m 되는 입석대하고 그 다음에 무등산 정상 삼봉이 세 번째의 그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이 이제 논문을 만드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학자들이 어떤 사람 이렇게 했으면 저런 사람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질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게 정설이지만 그것이 정설은 아니에요. 그거 다시 후학이 또 이것을 밝혀서 또 다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과학은 새롭게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답이고요. 아유 그 교수님 왜 자꾸 말 틀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이나 손주들이 이 학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 우리나라의 과학이 진일보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왜 컸느냐라는 것을 세계 39개에 있는 것을 나라들하고 다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세계 30개국 나라에서 있는 그 크기를 다 비교해 보고 위치를 다 비교해 봤더니 무등산급이 가장 커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은 왼쪽에 있는 영국의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는 1986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된 곳이에요. 주상절리로만. 가서 보시면 8km 해안이 주상절, 마치 우리 제주도의 대포동 같이. 근데 대포동은 못 들어가지만 거기는 사람이 쭉 들어가게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일단은 사이즈는 여기도 우리 제주도 대포동 같이 한 30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여기 또 스코틀랜드라든가 호주라든가 그다음 미국의 데이비스 타워 같은 곳에 그냥 비교했고, 홍콩하고 비교해봤더니 홍콩은 거의 중생도 비슷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세계 많은 나라의 주상절리들은 대부분 바살트, 현무암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중생대 것들은 무등산 응해암 터프로 되어 있고, 청송도 지금 터프로 되어 있죠. 중생대 거는. 근데 여기 홍콩 것도 터프로 되어 있고 중생대인데 시기적으로 홍콩 거는 시기 약간 앞에요. Early Cretaceous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이 바다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중생대 거든 산에 있다. 그리고
산도 무등산은 700m 이상에 대한 고지에 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시대적인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주로 신생대지만 여기는 또 중생대가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또 같이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대포동이라든가 청송에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한탄강 제인폭포라든가, 그 다음에 비둘기낭 폭포라든가, 그냥 경북 동해안 여기 경주 영남 분지 쪽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국가지리공원의 마크가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주상절리대들을 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 있는 것들도 시대적으로 봐도 주로 신생대기 때문에 상당히 뉴죠,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지역인데 그런 것에 대한 비교도 했는데, 이 주상절리에 대해서 비교만 해도 우리나라의 앞으로 16국가지리공원하고의 비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러한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가 함께 해외에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의 사이언티픽한 시그니피컨츠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크는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주황산은 말 그대로 이렇게 산이 스티프하잖아요. 이렇게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주황산에 대한 연구사를 보면 일단은 웰드 터프, 그러니까 우리가 용결 응애암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조인팅이 돼가지고 산이 이제 이렇게 쪼개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쪼개기 때문에 일로션, 침식이 일어나면서 지금같이 이렇게 쭈삐 되어 있는, 이거 이제 우리가 이런 모양을 뭐라 그러시죠? 우리 청소년분들은 이걸 보고 무슨 이름 붙인 이름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청송의 모습이 되어 있다. 더 재미있는 거는, 그런데 주황산을 보니까 터프가 2번 걸리고 가운데는 또 퇴적암이 걸려 있다. 그래서 일단은 주황산 터프가 있고 그 중간에는 내누동의 퇴적암층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문보산 터프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같은 그런 산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전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침식장을 받아가지고 오늘같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논문에 지금 밝혀진 내용이죠. 청송은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이러한 그 플라워 스톤이라 해가지고 꽃돌이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만들기 쉽지 않다, 자연적으로 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스페로리틱 라이올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중생들에 형성된 것들의 다이크에서 다시 올라와 가지고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팔레오진, 신생대 초에 만들어졌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수정 속에 석영 뭐 여러 가지로 예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꽃돌은 상당히 특이하다는 것이고, 꽃돌의 형성도 어떨 때는 크림 모양으로, 어떨 때는 선플라워 모양으로, 어떨 때는 모닝글로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탄강은 에서 발견된 중요한 사실은 옛날에 수류 방향, 옛날에 팔레오 천해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탄강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런 호수인데, 여기 밑에 있는 비번건이 보면 오울도 옛날에 한탄강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용암류가 위에서 만들어지고 덮어가지고 현재 한탄강 오른쪽 흘러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증거들이 이러한 역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백일이층이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고, 이 백일이층에 보니까 자갈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위에가 이제 지금 한탄강의 바살트라든가 그다음에 필로라바 백의 용암이 또 덮여서 용암이 흘렀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백일이에 있는 퇴적층 여감을 보니까 임브리케이트 스트럭처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자갈들이 흐르는 방향을 우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여감 이야기할 때는 임브리케이트 스트럭처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수류 방향을 아는 거죠. 호수류 방향. 그래서 한탄강의 중요한 거는 옛날에 수류가 밑에 있었다는 거, 옛날 올드 한탄강 리버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필로 라바죠. 이 백의 용암이 보통 같으면 썸마린 바다 쪽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한탄강 그게 아니고 육상 테레스트리얼한 필로 라바, 이건 전 세계에 많이 드물다라는 걸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그러면 형성되는 것이 또 특별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어떨 때는 라바가
이게 빨리 쿨되고 그 다음에 녹고 얼고 하는 과정을 겪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하면서 그 직경이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제주도는 수월봉, 여기 수월봉 우리 고춘자 씨 계시네. 수월봉은 어쨌든 유명합니다. 옛날에 세계지일공회 되기 전에 가장 서글펐던 수월봉 지역인데, 왜냐하면 세계지일공회 되기 전에는 전부 제주도가 수월봉 누가 알았어요? 솔직히 안 그랬습니까? 세계지일공회 되면서 수월봉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GGN 세계지일공원의 그 홍보의 표지 모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감명 깊은 지역인데, 우리 손영광 교수나 이쪽 여러분들께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지역이 지금 이제 이런 화산탄, 그리고 가서 보시면 매일 또 설명해 주시잖아요. 화산탄 역사. 근데 문제 재밌는 건 이게 어떠한 물이라든가 바다 밑에서 흐른 게 아니고 그냥 터프. 쉽게 말해서 이 흐름의 방향을 만든 게 주로 응해질이라든가 이러한 바람이나 그 다음에 이런 응해질에 의해서 만든 그 터프링이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파이로클라스틱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파이로클라스틱 플로우에 대해서 처음으로 퇴적학적인 모델을 만든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지질학적인 페이퍼라든가 교과서에 소개를 해줄 만큼 서울부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게 퇴적암이 이렇게 쌓여진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산일출봉, 제가 중국에서 그랬어요. 성산일출봉 당신들 중국에서 1월 1일 많이 오잖아요. 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다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때 지난주 제가 4일간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뭘 하고 있냐면요, 트레이닝 코스라 그래가지고 8번째입니다. 매년 지금 8차를 하고 있는데, 중국만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트레이닝 코스를 일주일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해외 분들을 좀 불러다가 소개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좀 갔다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하는데, 아무튼 중국은 또 그런 또 열정이 있고, 그런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봐서 그런 트레이닝 코스가 중국도 있지만 제일로 이제 오래된 곳이 이제 그리스 레스보스입니다. 그래, 그리스 레스보스는 매년 5월, 6월 초 되면은 거기도 지금 트레이닝 코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가봐야 되는, 다들 뭐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현재 말레이시아 랑카이에서도 레저널 코스를 하고 있어요. 그건 5월 달에 내년에 한다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근데 APGN의 아시아 태평양 대회를 내후년에는 이제 랑카이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많고, 물론 제주도는 아시아 태평양 대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4년 전에 GGN 대회를 열 정도 됐으니까 대한민국의 그 맨파워라든가 많이 알고요. 또 뭐 K라는 말만 들어가면 다 기를 다 죽이잖아요. K 푸드, K 드라마, K 뮤직, K만 들어가면 그냥 막 전 세계가 꼼짝 못합니다. 오빠 사랑해 오빠. 근데 어디를 가면 그냥 할머니도 오빠라 그래,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요즘 젊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 그냥 인도네시아 사람 만나면 오빠라 그러고, 그냥 그래서 내가 역시 내가 오빠야 오빠.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화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K김치 많이 드십시오. 김치가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아닙니까? 김장담그기가. 그래서 유네스코가 많이 우리 지정해 놨어요. 아무튼 성산일출봉은 이게 지금 이제 그 일옵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프콘이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제주도에서 있는 나타나는 이런 플라이스토신에 나타나는 것이 이 현무암의 마그마가 쉘로우 마린 쪽에서 있다가 마그마가 만든 쉘로우 마린으로 만들어진 이 마그마의 형성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과정도 겪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조금 길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그만해도 이런 논문이 많이 안 보여요. 제가 2년 동안 실사를 4번 갔거든요, 중국에. 작년 2번, 올해 2번. 그런데 항상 사이언티픽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고창의 갯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작년에 이제 올해인가요? 세계유산 지정된 게 고창? 작년 지정된 거 아닌가? 고창 세계유산. 아니야, 21년 아니에요. 고창 세계유산이 올해죠. 작년. 작년 23년이죠. 아니, 고창의 세계유산, 갯벌 세계유산.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창 세계유산이 고창하고 그 전북 쪽하고 그 다음에 순천만하고 저쪽에 충청도 서산 앞바다가 됐었죠. 그래서 같이 묶어져 가지고 한국 갯벌 그랬는데 여러분 알다 한국 갯벌이 굉장히 많은 생물 생태 그리고 가장 풍부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창에 대한 갯벌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유네스코 우리 그 IUGS 지난 그 세계 지질공원 대회에서 두 번째 세계 100대 지질유산을 발표 중에 뽑혔습니다. 고창 여기 이쪽이 타이달 프렛이 그래서 한국의 타이달 프렛, 한국의 갯벌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갯벌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런 것들, 갯벌의 성숙도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저는 어떻게 됐죠 지금? 감사하게도 오창환 교수님께서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저도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학술적인 가치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제가 이제 16개 여러분 국가지질공원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쿠킹하느냐, 이걸 어떻게 정말 논문으로 만드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일 건가를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아까는 SDG라고 했죠. SDG. 이 지속 가능한 골 14개가 있어요. 저 오른쪽 표를 보시면 8번, 13번, 14번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제 방금 13번은 클라이밋 액션. 다시 말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액션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건데 모둥산에는 이제 그 수박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비싸요. 누가 얼마 먹습니까? 근데 굉장히 비싼데 또 사 먹어요. 10만 원 정도 돼요, 하나가. 맞죠? 우리 김영희 10만 원이죠? 예? 30만 원짜리도 있다는데 저는 10만 원 정도인데 다음에 그 무등산 팀은 오면은 수박을 썰어준답니다. 이렇게 이거 저기 예?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이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에서 비닐 재배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뭐죠? 여기 밖에다가 노지 수박을 재배하는데 주로 이제 늦게 나오잖아요. 8월달 나온 거 다른데 다 이제 끝나는 데가 무등산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등산 수확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첫째 노지에서 일하는 것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답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무등산 750m 고지에서 주로 자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무등산 팀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팜 농장들하고 같이 MOU도 맺고 같이 연구도 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전남대학교나 농생대 팀들이 연구한 거에 하면 무등산 수박이 당도는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당하고 하면 관계가 없대요. 우리가 수박을 먹으면 우리가 당분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무등산 수박은 그거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 많이 드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이 진상을 했다 한 겁니까? 그래서 내용 보면은 좀 밋밋하지만은 굉장히 비싸게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계획을 짰다는 것이고, 청송은 이게 거의 42.5%, 43% 정도 되는 지역민이 주로 65세 이상이다. 그래서 65세 이상, 죄송하게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이와 관계없이 지금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또 지질공원이거든요. 100세까지 건강할 때까지 하자. 그런데 청송은 청송에 있는 그 군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청소년 43% 정도가 65세 이상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육시키자 해서 SDG 5 젠더 이퀄리티, 여성에 대한 젠더에 대한 동등한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해피한, 또 사과로서 유명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현재 지질공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젠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성의 분들. 근데 이제 청송 보니까 남자들이 잘 안 보여, 사진도 잘 안 보이거든요. 남자들은 돈 벌러 바쁜가 모르겠는데 안 보여. 주로 여성분들만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거 보니 청송은 여성 비율이 높은가 봐요. 아, 옛날 사진입니까? 아니 우리 주 선생 왜 옛날 사진 보내줬어 이게? 아니, 다음에는 남자 사진 엮겠습니다.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거창에 다시 넘어왔는데 거창에 있는 갯벌이 너무너무 좋은데 갈수록 이렇게 새들이 저기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새들이 이제는 종이 줄어들기도 하고 종이 멸종할 위기종도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 IUCN이라고 국제생물권보존협회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위협적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레드 리스트를 마련해서 이 종은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보존하려 하니까 어린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 현장 나가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도 해 가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제주도 같은 데는 결국 해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집중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제주도가 세계 유산 됐을 때, 세계 지질공원 말고요, 세계 유산에 2007년인가 저도 그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때 할 때 심사자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제주도 해녀가 밑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다 파괴시킨 게 아니냐, 제주도 해녀가 결국은 바닷물을 오염시킨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제주도 해녀는 그걸 철저히 지키면서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답을 했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세계지질공원에서도 요즘은 이런 컨서베이션,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바다가 좀 탁해지고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현상도 있는데, 그러면 그 원인들이 또 어디가 있느냐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전라남도 진도 보면 진도가 영등제라 해가지고 바닷물 갈라지잖아요. 근데 영등제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지금은 잘 때를 못 맞춰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이 활 모양으로 잘 갈라지고 좋았을 때 일본 관광객들이 왔을 때 호미 주고 삽 주고 그다음에 이 장화까지 다 줬어요. 군에서. 왜? 파가지 가라고. 그런데 이거 파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여기 뚝을 만드는 거는 이게 격열제 물질들이 이런 주로 뭐예요? 여기 조개나 이런 것들 격열 물질, CaCO 격열 물질하는 거고, 여기라든가 그다음에 모래들이 함께 있으면 그 격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격열 물질인 그들, 우리가 시멘트로 말하면 시멘트죠. 시멘트는 이런 그 생물들을 파괴 만들었어요. 그때 군수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흐물흐물해지는 것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리고 지금은 영등제 시계를 못 맞춰요. 활 모양도 아니고 이제 S 모양 변해버려요. 물이 수류가. 두 번째 바뀌어진 건 뭐냐면 거기다가 건물 같은 이런 뚝을 만들었어요. 영등 할머니 만든다. 그러니까 수류가 더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정말 누구 책임이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깝게 되고 있죠. 자, 우리가 제주 해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보존해야 되고 가장 높은 겁니다. 다만 제주 해녀도 앞으로 바닷속에 가서 뭘 채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우리는 하겠다, 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이게 또 굉장히 의미가 크죠. 우리가 지질공원 하는 것은, 지질공원은 지역 주민의 삶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내가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여기서 보존도 같이 하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는 유네스코에 대한 컨셉을 갖고 있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제주에는 이제는 그 트레킹, 트레일 같은 대회, 서울봉 트레일 할 때 같이 퍼포먼스도 하고 합니다. 저금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서울봉 가면은 계속
지키고 있는 분들이 또 이 제주분들 많이 계시는데 굉장히 보람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탄강은 이제는 한탄강도 그 강을 보존해야 되는데 카약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뭐 그 어떤 투어리즘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현재 있는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카약을 통해서 줍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존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도 다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무등산 예를 들어볼게요. 무등산에 정상 삼봉에 무등산 정상에는 1966년에 군부대가 주둔돼 있어요. 60년 동안에. 그런데 이 군부대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1187m를 해서 위에를 딱 깎아가서 헬리콥터장을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다시 이제 오픈을 한 군데 시켰어요. 시민과 함께. 그래서 무등산이 이제 광주시하고 국립공원하고 그다음에 군부대와 해가지고 장소 이전을 그 전에 합의를 했고 지금은 이제 패트리어트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옛날 같이 레이더 기자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고 지금은 한쪽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제 가게끔 10분 안에 끝낼게요. 2분 안에 끝내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목표 세워가지고 3단계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2030년에는 이제 군부대 다 내려가고 복원을 하겠다는 걸 하고요. 그렇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 다 뭐 어느 지역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발굴하고 난 다음에 뭐 서유리 같은 데도 이렇게 공룡 모양으로 우리 보호 각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탄강도 비둘기랑 폭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3D 레이저로 스캔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전북 서해안도 여기 지금 운곡 습지가 람사로로 지정돼 가지고 40년 동안 유지됐었는데 세계적으로 되면서 일반인도 갈 수 있는 이런 트레일 코스를 만들었다 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는 프리캠버런의 가장 오래된 나이스 편마음이 있는 여기에 이제 폴디드 스트럭처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이것들 이렇게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명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딱 16초 남았네요. 마지막 한마디는요. 여러분 다 우리 같이 갈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질공원이 이제 세계에서 가는 길에 우리도 더 촘촘히 알 건 알고 공부를 공부해서 우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해주신 허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웃겨도 주시고 또 기후변화, 지질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로서 이 시간 채워주셨습니다.